김사과 김사과 나는 좋아 김사과. 안녕하십니까, 김사과 사주입니다. 오늘은 집안의 대소사, 그러니까 속칭 거사를 치르는 날, 예를 들면 이사라든가 개업, 결혼 등등 이런 날을 정할 때 과연 어떤 날이 좋고 또 어떤 방향이 긍정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기복덕천의 절명화에 이런 날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날이 생기복덕천의는 이제 길한 날이고 절명화에는 이제 흉한 날인데, 이 날을 보는 이 책이 있습니다. 책자, 뭐 조견표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인터넷에서도 검색하면 나올 수 있고, 또 서점에서도 이 저렴하게 몇천 원이면 이제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남녀 성별 또 나이대별로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 표를 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쉽게 말씀드려서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 40세는 어떤 날이 좋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자수로 끝난다. 이 자수가 생기복덕천이다. 그러면 그날이 길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자로 끝나는 날이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날을 정할 때 이 날을 정하는 방법이 아주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를 다 맞추려고 그러면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또 그 날까지 맞춰야 되니까, 또 피해야 할 날, 피해야 할 방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하면은 한 달에 갈 수 있는 날이 며칠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기복덕천의 일에는 가면은 이제 긍정적이지만, 이 날에는 또 못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흉한 날, 그러니까 절명, 그러니까 쉽게 해서 명이 끊긴다, 이런 얘기고, 화해는 이제 누군가와 싸워서 화해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화가 화를 당한다 할 때 화고, 이제 해가 이제 해를 당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대별로 예를 들어서 오화가 있는 날이 절명화해다, 그러면 그날은 이제 피하라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요런 날들은 참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쪽에 좀 민감하고 예민하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절명이나 화의 날은 피하는 것이 긍정적이지만 역시 참고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12신살 중에 이제 반환살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반환살은 이제 긍정적인 그 살인데, 이 반이 걸터 앉는다, 얹혀 앉는다, 이런 뜻이고, 이제 안이 이제 말의 안장을 걸터 앉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금을 환영하는 그런 어떤 말을 타고 금을 환영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12신살에도 이제 맹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2신살을 뽑아내는 기준값, 기본값, 속칭 이 디폴트 값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신살을 연지 기준으로도 볼 수 있고, 일지 기준으로도 볼 수 있고, 심지어 이제 월지 기준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12신살은 이제 삼합으로 보는데, 삼합의 세 글자가 일지, 월지, 연지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상관이 없어요. 어느 곳으로 봐도 이제 반환살 방향이 한 군데로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글자가 다르다 그러면은 반환살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 값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신살의 반환살 방향으로 이제 거사를 치르는 것이 긍정적이고, 또 뭐 잠을 잘 때도 베개를 반환살 방향으로 두고 자는 것이 또 긍정적이다 그러는데, 참고사항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연지, 일지, 월지에 따라서 방향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은 이제 손 없는 날인데요. 이 손 없는 날은 이 뭐 명리 사주 역학을 모르셔도 대부분들이 아실 텐데, 이 손 없는 날은 이제 음력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9나 0으로 끝나는 날. 그러니까 9, 10, 19, 20, 29, 30. 요 날이 이제 손 없는 날인데, 이 손이라는 것은 이 손해보다 할 때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는 일종의 손을 끼치는 악귀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럼 얘를 손 없는 날 말고 손이 있지 않은 날에 가면은 이제 상관이 없겠죠. 왜냐면 이 손 없는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삿짐 센터에 예약이 뭐 풀로 찼다든가, 또 이사 비용이 비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서쪽에 집을 계약을 해놨다. 그러면 이제 서쪽은 이제 5로 끝나는 숫자가 이제 이 손이 있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5, 15, 25 이렇게 3일간에 이제 손이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쪽으로 갈 때 그 5, 15, 25일만 피하면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굳이 손 없는 날을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역시 참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내 사주팔자에 용신, 이신 또는 상신이 되는 그런 일진의 날에 가는 것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플러스 알파를 보자면은 그날이 천을귀인이면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나의 용신, 희신일이 천을귀인과 교집합이 안 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 방향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사나 뭐 이런 이 거사를 치르는 날에 이 대장군 방과 삼살방 얘기가 좀 많이 거론이 되는데, 이 방향은 피하는 것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군 방과 삼살방, 그러면 이쪽 방위가 도대체 어느 방향이나 할 텐데요. 이 대장군 방은 이 방합으로 이제 뽑는 거고요. 이 삼살방은 삼합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올해가 이제 을사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을사년에서 이제 대장군방을 이제 뽑아야죠. 그러니까 방합으로 보는 거니까 을사년은 사오미가 되는데, 이 사오미에서 이 화개살의 이 미토의 중기 방향으로 가면은 이제 부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미토 안에는 이 정을기, 그러니까 을이 중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을은 동쪽이고 목이니까 동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삼살방인데, 삼살방은 삼합으로 보니까 올해가 만약에 을사년이다 그러면은 사유축이 삼합이죠. 사유축에 이 왕지인 유를 충하는 글자, 그러니까 묘유충이 되니까 묘목이 이제 동쪽이 되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삼살방도 동쪽이 되는 거예요. 3시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쪽으로 가면 안 된다, 동쪽을 피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장군 방 같은 경우는 이 3년마다 바뀌고요. 이 삼살 방향은 이 1년마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병원연이니까 삼합이 인호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지를 충하는 오화를 충하는 이 글자가 자수니까 자오총이니까 내년은 북쪽이 되는 겁니다. 삼살방은 북쪽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적혀 있지는 않은데 이 공망이라는 게 공망일이 있어요. 나의 공망일에는 가급적 피하라. 이 공망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이제 설명을 이제 자세히 드렸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공망이 오미다 그러면은 오화와 미로 끝나는 날은 피하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이 공망도 하나의 이제 신살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망도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확하게 일어나가 되어 있지가 않고, 이 공망을 뽑는 방법도 일지를 기준으로 해서도 뽑고 연지를 기준으로 해서도 뽑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또 결과치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현대에서는 일공망을 이제 위주로 뽑고 있는데, 공망도 이제 우리가 이제 사주 원국과 대조해서 충이나 형 또는 삼합이 이루어지면 공망이 이제 해공이 된다. 그러니까 공망이 작용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공망도 이 사주 원국과 대조를 해서 또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참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박 대패살이라고 시박 대패일이 있거든요. 대패하니까 뭐 웬 대패 삼겹살 얘기냐 이럴 수 있을 수 있는데, 이 대패 삼겹살이 얘기가 아니고요. 시박 10가지 악함으로 인해서 대패 크게 패가 망신한다 이런 얘기인데, 단어 뜻이 좀 무시무시하죠. 대체로 신살이 단어 뜻이 좀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시박 대패일을 이제 복습을 한번 하자면은 10가지가 있어요. 간목부터 이제 개수까지 있는데, 열거를 해보자면은 이제 갑진, 을사, 병신, 정해, 무술, 기축, 그 다음에 이제 경진, 신사, 임신, 개해, 이렇게 10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은 가면은 흉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저거 다 따지면 동서남북 어디도 갈 데가 없고 갈 날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박대패일도 사실은 거의 작용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다만 이제 이 반음살 일진일 때는 이제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경술일에 태어났다. 경술일지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 갑진일이 이 반음살 일이 되거든요. 이 반음살은 명리에서 흉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가 천충지충 또는 천극지충이 일어날 때 이게 반음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흉하게 보기 때문에 이 시박 대패일을 떠나서 반음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날은 피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몸진방이라는 게 있어요. 몸진, 몸이 진다, 태양이 진다, 몸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몸진방도 남녀 성별대로 또 나이대별로 또 방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복단일이라고 있어요. 복단일이라고 이제 이 복이 엎어지고 단이 끊긴다, 엎어져서 끊긴다, 뭐 이런 이제 무시무시한 또 말인데, 복단일도 이 매월 며칠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또 피하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복단일은 이제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황도일에 가면은 긍정적이다. 또 황도일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아요. 뭐 가지 말아야 될 날짜, 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해묘미로 끝나는 날은 가지 마라. 해수, 묘목, 미토로 끝나는 날.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 밖에 또 오왕살이니 암검살이니 세파살이니 상문조개살이니 등등 많아요. 다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향을 다 계산해 넣고 또 가지 말아야 할 날짜를 다 계산을 하면은 동서남북 어디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날을 정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종 결정을 내려야죠. 최종 결론은 뭐예요? 나의 사주팔자의 8글자 원국과 비교해서 나의 용신, 희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날에 가야 되고, 그날이 기왕이면 다홍치마로, 천을귀인이면 금상첨화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이제 좀 참고사항, 나는 그래도 좀 민감하고 예민하다, 찜찜하다 그러면은 이 태길력의 이제 표에 보면은 조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견표를 보시면은 절명 화해일이 나이대별로 남녀 성별대로 있어요. 그날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방향은 대장군방 삼살방, 요 방향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긍정적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사주팔자의 원국과 10년 대운, 그리고 1년운, 올해운, 내년운, 그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주팔자가 흉한데 10년 대운이 흉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올해 내년 운이 흉하다. 이사를 잘 가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소용을. 아무리 이사 잘 가도 잘 안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나의 용신, 희신일, 그리고 천을귀인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